채널 경남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 설악산의 아침 기온이 영하 2.5도까지 떨어지는 등 쌀쌀한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리산 단풍도 절정에 이르고 있습니다. 지리산 뱀사골 입구에서 지리산 천왕봉까지 이르는 약 2.5km의 신선 탐방길에 지금 오색 단풍이 호화찬란하게 피어 있다고 합니다. 주말 지리산에 가셔서 지리산 천혜의 비경과 자연의 아름다움을 흠뻑 느껴보시길 바랍니다.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 오늘 초대 손님은 거창군의회 최강렬 의원입니다. 이분 별명은 거창의 이만섭입니다. 이만섭이 누구냐? 옛날 국회의장을 지낸 원로 정치인인데 목소리가 가랑가랑하고 주요 전국 현안을 놓고 쓴소리를 잘하는 분입니다. 국가의 좋은 점은 좋고 나쁜 점은 신랄하게 비판하고 여하튼 당찬 정치인입니다. 오늘 거창의 이만섭 최강렬 의원을 모시고 거창군의 각종 현안에 대해 쓴소리, 좋은 소리를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질문에 앞서서 그 출생기부터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거창읍 송정리 운정마을입니다. 태어나고 나서 현재 그 운정마을에서 계속해서 살고 있습니다. 네. 그 출신 학교는 뭐 초등학교부터 한번 어떻게 했는지 한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그 장남초등학교를 졸업하고 또 중학교는 거창중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또 고등학교는 거창 아림고등학교, 종전에는 그 거창농고가 되겠지요. 졸업을 하고 또 직장 생활을 하면서 야간에 그 도립 거창대학을 졸업했습니다. 무슨 과를 나오셨습니까? 컴퓨터 정보 시스템과를 나왔습니다. 컴퓨터는 잘하시겠네요. 네, 그런 데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렇습니까? 근데 그 직장 생활은 뭐 공직 생활을 하시는 걸로 아는데 몇 년쯤 했습니까? 총 제가 74년도에 임용을 해서 한 38년 하고 나왔습니다. 그렇습니까? 그럼 마지막으로 그래 근무하신 데는 어디입니까? 마지막으로는 이제 주로 처음에는 읍면에도 있었고 또 군 본청에 주로 근무를 많이 했고 맨 마지막으로는 거창읍장을 2년 6개월간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런데 공무원은 그 뭐 행정직을 했습니까? 뭘 했습니까? 저는 그때 당시에는 그 토목직이라고 기술직을 했습니다. 쉽게 말해서 이제 건설직입니다. 그래서 지금은 그 시설직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그러면 그 업장하기 전에 뭐 어떤 부서에 뭐 과장할 때는 어떤 자리에 또 계셨습니까? 주로 그 의회 전문위원을 한 1년 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에 지역개발과, 현재 그 도시건축가가 되겠습니다. 지역개발과에서도 1년 근무하고, 건설과에서 6년을 근무했습니다. 그러면은 그 토목직, 내 시설직이라고 하는데, 그 전문 지역을 가지고 건설과장을 했으면은 그 창군에 뭐 어느 지역 할 것 없이 많은 이런 지역 발전을 하는데 기여를 하셨겠네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그 우리 군 지역에 쭉 둘러보면은 그때 당시 90년도에 그 지방도 확포장 사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아스팔트 포장을 많이 했는데 도로 확포장과 동시에 그 교량 건설도 하고 또 양수장 건설도 하고 여러 가지 또 경지정리 사업도 하고 해서 거의 제가 볼 적에 공사 감독도 하고 준공 검사도 하고 이래서 그때 당시에 처리했던 일들이 참 그 주위를 돌아보면 감회가 깊습니다. 그 최강렬 의원은 거창 그 가성구를 지역구를 가지고 계십니다. 그 새누리당 소속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 최 의원님만 만나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색소폰이 생각납니다. 지역 각종 행사 무대에서 멋있게 색소폰을 부시던데 그 언제 배웠습니까? 그때 당시 한 10년이 됐습니다. 그리 뭐 잘 불지는 못합니다. 그래도 취미생활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아주 그래도 우리가 볼 때는 완전 뭐 프로던데요. 네, 그렇습니까? 아주 잘합니다. 네.
근데 그 음악 동아리에도 뭐 소속대가 있습니까? 네. 한 7년 전에 저희들이 그 아린필 밴드라는 음악 동아리를 창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소속이 돼가지고 있습니다. 그 회원은 한 몇 분쯤 되십니까? 회원은 한 15명 정도 됩니다. 그 뭐 혹시 여자분도 계십니까? 여자분들은 이제 가수입니다. 주로 가수가 3분 있습니다. 아, 가수 3분까지 해가지고 15명입니까? 예, 예. 혹시 남자 가수도 있습니다. 남자 가수 혹시 모집 안 합니까? 한번 놀러 오십시오. 모집하면 제가 그때 사람 한 사람 추천하려고요. 예, 회장님 오십시오. 예. 그리고 이번 거창 한마당 축제 때도 출연을 우리 의원님 하셨습니까? 예, 해마다 그 백인 색소폰 동아리에서 그 출연을 했습니다만은 의원 당선되고 나서는 소속만 있었지 의정 활동 관계로 지금 소속만 있고 출연은 하지 않고 있습니다. 색소폰 외에 또 무슨 뭐 특기와 취미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은 안 하고 있습니다만은 전에는 그 아마추어 무선 통신을 좀 했습니다. 네. 그 말고는 다른 거는 없고요. 등산도 좋아하고 또 여행도 좋아하고 그렇습니다. 예. 지금 그 법조타운은 어떻게 진행돼 가고 있습니까? 그 법조타운은 아시다시피 법무부에서 시행하는 그 교정시설의 타운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난해 6.4 지방선거 때 불거진 문제로 현재까지 우리 지역의 최대 집단 민원 사태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지역 주민들이 갈등이 상당히 깊어지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그 성산마을 이주공사는 시행 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동안 법조타운 추진위원회와 학교 앞 교도소 반대 범거창군민대책위원회에서 번갈아 가면서 상경을 해서 국회와 법무부 등에서 수많은 항의 방문과 집회를 해왔습니다. 법무부는 그 우여곡절 끝에 지난 9월 16일 조달청에 입찰 공고를 한 상태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에 그 10월 6일자에도 법조타운 추진위원회에서도 상경을 해서 국회의사당과 가천 정부 청사 앞에서도 집회를 하고 돌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 물론 그 법조타운 조성 사업은 주민의 의사가 충분히 그 반영이 돼야 됩니다. 우리 거창군에서는 그동안에 그 추진을 하면서 50여 차례 홍보를 하고 주민한테 알렸다고 이렇게 이제 하고 있습니다만은 우리 반대 측에서는 세부적인 사업 계획을 잘 몰랐다. 또 구치소 설치 위치 문제라든지 서명 문제까지 거론해서 지역 갈등이 고조되고 있는 실정이 정말로 참 아쉽기만 합니다. 근데 뭐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네. 지금 조금 전에도 우리 의원님이 학교 앞 교도소라고 이야기했는데 제가 구청에 돌아보니까 학교 앞에 교도소는 이런 거 전혀 없던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본의원도 그 부분에 대해서 참 5분 자유 발언도 하고 있습니다만은 학교 앞은 아닙니다. 저 북서쪽 이지 앞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그 법조타운을 반대하는 주민들도 많습니다. 네. 주민들을 위해 당부의 말씀을 한번 부탁드립니다. 네. 거창구치소 건립은 그 법무부에서 입찰 중에 있고 다음 달 11월 초에는 아마 시공업체가 결정될 것으로 봅니다. 이제까지 우리 지역을 사랑하고 서로 걱정하는 입장에 서서 상반된 주장을 해왔습니다. 이제는 서로 상대편의 입장을 서로 이해를 하고 양보를 해서 지역 갈등이 정말 좀 빨리 해소됐으면 합니다. 우리 의원님만 그렇게 생각하시는 게 아니고 현재 우리 집행부나 우리 의회 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네, 그렇겠죠. 네. 그러면은 좀 앞장서가지고 네. 우리 그 법조타운화가 참 잘 좀 진행되도록 좀 적극 좀 협조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또 우리 그 무상급식 문제도 지역을 강타하는 주요 현안입니다. 거창군 의회의 입장은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무상급식 문제는 당연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우리 군은 전국 최초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잘 해왔습니다. 그동안에 경남도의 선별적 복지 논리로 서민 자녀 교육 지원 정책으로 바꾸다 보니까
학부모 입장에서 경제적으로 참 어렵습니다. 어려운 상황에 급식비 부담으로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급식 문제는 경상남도만이 중단되는 문제가 참 아쉽기만 합니다. 국회에서 개정 법률이 보류되고 있지만은 이 급식 문제만큼은 중앙정부 차원에서 법률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 군의회에서도 지난 7월 달에 무상급식 조례 제정이 부결로 끝이 났습니다. 그래서 그 의원상호 간에 참 갈등이 고조되고 또 급식연대로부터도 우리 의원들한테 많은 그 비판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근본적으로 중앙정부와 경남도와 교육청 간에 풀어야 할 문제인데 지역 갈등만 조장되고 있는 형국이라서 참 아쉬운 마음이 듭니다. 거창급식연대 회원들과 학부모들이 오랫동안 모든 일정을 포기하고 비를 맞고 학교 급식 정상화 투쟁을 하는 모습이 정말로 안타깝기만 했습니다. 그래서 도지사와 교육감이 서로 만나서 원만한 해결로 급식 문제가 빨리 좀 해결되었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 우리 무상급식 문제로 인해 가지고 우리 의원들 간에 정말로 좀 갈등이 심하지요. 아주 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정말로 괴로울 정도는 좀 네, 제가 괴롭습니다. 아는데 어느 정도로 지금 괴롭습니까? 지금 의원들 간에 이런 갈등 때문에. 지금 설도 말도 잘 안 하고 막 그렇습니다. 참. 그렇죠. 그래서 식사도 한 자리에 안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습니까 아직도? 네, 뭐 몇 번 그랬는데 앞으로는 잘 할 겁니다. 지금 뭐 전적인 텔레비에 보니까 우리 홍준표 지사님이 또 교육감을 만나자고 이야기를 하고 하는 거 보니까 아마 급식 문제가 또 서로 완만한 협의가 안 되겠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상남도 지사와 교육감 두 분이 뭐 정말로 서로 각자 말이 맞다고 뭐 하는 바람에 우리 거창에는 참 엄청나게 그 의회가 갈등이 심하고 네. 또 그런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7대 의회지요. 네, 그렇죠. 7대가 1년이 지났는데 그 1주년 기념 행사를 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기념 행사를 하려고 그랬는데 이 급식 문제로 인해서 그렇죠. 의원들 간 또 뜻이 안 맞아서 못했습니다. 우리 무상급식 이 문제로 인해 가지고 1주년 그 제작 자리도 못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 우리 국민들이 지금 소문이 그래 났는데 그 어떻게 생각하는지 한 말씀 하십시오. 우리 국민 앞에. 맞습니다. 이 갈등으로 인해서. 무상급식 문제가 참 하루빨리 해결돼야 되는데 이 문제는 방금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도지사와 우리 또 교육감이 원만히 해결돼야 될 문제지. 그렇게 해결이 돼야 근본적으로 해결이 되는 것이지 우리 기초자치단체에서 해결이 뭐 불가능하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그래서 그렇죠. 원만히 해결되도록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 이외에 거창군의 주요 현안들을 무엇인지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네. 이 외에 저는 전국 대학 연극제가 지금 두 단체 간에 동시에 열려가지고 연극 도시 이미지에 큰 타격을 받고 있다고 봅니다. 거창 국제 연극제가 전국적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우리 군의 대표 문화 축제로 각광을 받고 있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연극의 고장 거창의 위상과 명성을 세계적으로 더 높여야 할 연극제가 단체 간 개최권을 놓고 심한 갈등과 논란이 대두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하면 거창 연극제 육성진흥회하고 또 거창 전국 대학 연극제 집행위원회 두 단체지요. 먼저 거창 연극제 육성진흥회 입장은 제10회 거창 전국 대학 연극제는 고유 사업으로 지속성을 가지고 개최를 해야 된다. 또 연속성이 없는 타 단체는 대학 연극제를 개최할 수가 없다고 밝혔고 또 이사회에서도 타 단체에 임해서는 안 된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진흥회에서는 10월 6일부터 10월 16일까지 8개 대학이 참가를 해서 거창문화원 상살미 홀에서
개최가 이미 되었습니다. 또 거창 전국대학연극제 집행위원회 입장을 들어보면은 문화체육관광부가 실시한 공영예술축제 평가에서 좋지 못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비전문 조직이 연극축제를 개최하면은 연극축제가 실종된다. 대학연극제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들이 해야 된다. 이래서 10월 19일부터 24일까지 12개 대학이 참가해서 거창 연극 학교에서 공연을 한다고 합니다. 거창 전국대학 연극제를 놓고 두 단체 간에 공방으로 이어지고 두 개의 포스터도 동시에 붙여놓아서 우리 국민들이 혼란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단체가 비슷한 시기에 동시에 연극제를 개최한다는 것은 대외적으로 정말 창피한 일이고 있을 수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 군과 의회에서 적극적인 대처로 어느 한쪽에서 할 수 있도록 시정 조치를 강구하겠습니다. 국민들에게 더 이상 실망이 가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보겠습니다. 지난 거창군의회 주례회의에서 거창 대학 연극제에 대해서 군비를 집행하지 말라 것을 당부를 했는데 얼마 전에 들으니까 집행을 했다 이런 이야기 들립니다. 군비는 얼마며 또 도비는 얼마입니까 그게? 도비는 없는 걸로 알고 있고 군비를 2천만 원 집행했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두 단체가 동시에 대학 연극제 개최는 문제가 있어서 어느 한쪽에서 대학 연극제를 할 수 있도록 의견 개진을 주례회의 때 했습니다. 해서 그래도 이제 집행을 했는 같습니다. 의회에서 우리 국민을 대표기에 의회에서 반대를 하면은 그걸 안 줬으면 또 좋았을 건데 꼭 집행을 해가지고 지금 이런 시끄러운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때 당시에 이제 의회 주례회의에서 이게 가결된 사항은 아니고 일부 의원들이 양쪽에서 두 단체가 개최를 하니까 이걸 설득을 해서 한 단체만 하도록 해라. 또 이제 되도록이면은 보조금을 안 주는 것이 낫겠다. 이런 의견을 냈는데 집행부에서 집행을 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회에서는 앞으로 집행 소관 부서에 대해서 강한 질책을 할 것입니다. 또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묻고 집행을 하더라도 또 일부 의원들이 반대를 하면은 또 의견 개진을 해서 하면 될 것인데 그냥 해버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감으로 생각하고 앞으로 예산 심사 과정에 철저한 심사를 해서 예산을 갖다 삭감하는 등 대책을 강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연극을 진행하는 동안에 우리 군의원님들 몇 분들 이야기를 들었는데 한문할 때는 보면은 거창 아린고등학교 학생들 일부만 있었고 또 어떨 때는 또 할 때 아린초등학교, 샛별초등학교 여기 또 학생만 있었고 언제 또 마지막 날은 보니까 군부대 군인만 몇 명 와 있었다. 그런 이야기 혹시 들어본 적이 있습니까? 네,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는 그 장소에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러한 연극제도 관람을 많이 해야 됩니다. 효과가 있어야 되는데 효과 있는 사업에 우리 보조금도 집행을 해야 되지 효과 없는 데는 과감하게 삭제를 해서 그렇게 해나가겠습니다. 최 의원님도 바른말 잘 하시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예산 심의할 때 어떻게 하실 겁니까? 그래서 방금도 이야기했다시피 효과 없는 보조 사업은 집행을 해서는 안 되고 또 일을 잘 하도록 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대로 참고를 해서 내년도 예산에 삭감을 하든지 줄이든지 해서 심사숙고하게 다루겠습니다. 한번 지켜보겠습니다. 국민들이 오늘 이 한 말씀을 단단히 지켜볼 것입니다. 최강열 의원은 간변단체와 사회단체 지원 및 공공시설 민간 운영 시 막대한 재정적 지원에 대한 우려를 나타내며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모두의 사고 전환을 촉구했습니다. 또한 거창군의 재정적 현실을 진단하고 공공시설물 설치를 비롯해
일회성 행사 이주 사업에 예산 지원이 해마다 늘고 있으며 무엇보다 공적 성격의 시설물 관리비와 단체 운영에 소요되는 경비는 매년 반복적으로 지원이 불가피하다는 점이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예, 지난 그 임시회 때 5분 자유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리 군은 올해 예산이 총 4,800억 원으로서 5천억 시대를 앞두고 있습니다. 예산 구조를 한번 살펴보면은 일반 회계의 경우 지방세 수입과 세 수입을 합한 자주 재원은 258억 원으로서 재정 자립도가 약 7%로서 대부분 의존 재원에 기대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 중에 인건비를 보면은 484억 원으로서 총 예산의 약 13%를 차지하며 자체 수입으로는 공무원 인건비도 충당을 못하는 그런 실정입니다. 무엇보다 공적 시설물의 관리비와 사회단체 등의 일회성 행사 위주 사업 예산 지원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회단체 운영을 위하여 군에서 지원하는 예산 실태를 한번 보겠습니다. 52개 사회단체에 3억 9천만 원, 민간 보조사업에 26억, 민간 경상보조사업비에 88억 5천만 원, 민간 자본사업비에 395억 원, 사회복지보조사업비에 177억 9천만 원으로서 총 691억 3천만 원에 달하여 이는 우리 군 일반 회계 전체 예산의 약 19%에 해당되며 우리 군 자주 재원에는 58%를 차지할 만큼 그 비중이 매우 높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래서 기반시설 확충과 관광인프라 조성, 농축산업의 경쟁력 확보 등 우리 군의 미래가 걸려있고 크고 작은 사업들이 줄지어 있지만 하지 못하고 있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봅니다. 예, 최 의원님께서 우리 군 그 재정 운영 현실에 대한 구조적인 문제점을 잘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2016년도 예산 심사는 어떻게 할 생각입니까? 그래서 우리나라는 그 지방자치제도가 시행된 지 한 20년이 넘었습니다. 전국 자치단체별로 보면은 재정 운영 이 상태가 시군부에는 거의 비슷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 심사는 차근차근히 챙겨서 점진적으로 우리 군 재정이 건전 재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해나가야 된다고 하겠습니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는 집행부와 의회, 국민 모두가 새로운 인식 전환이 필요합니다. 각종 보조금도 사회단체에서 또 불만의 목소리가 높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다 같이 인식을 전환해서 예산 낭비 요인을 최소화하고 재정 운영의 합리성을 높일 수 있도록 건전 재정 운영에 다 같이 국민도 같이 또 집행부도 같이 의회도 같이 해서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원래 그 내년 예산이 좀 줄어들지요? 지금 그 예산 전망이 좋지를 않습니다. 지금 뭐 예산 지금 짜고 있는데 그럴 전망입니다. 그리고 지난 그 15년도 우리 16 예산 심사할 때보다 원래는 좀 의회도 심사하는 게 상당히 좀 더 뭐 많이 좀 신경을 더 많이 쓰셔야 될 것 같고 네. 또 많이 시끄러울 것 같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하십니까? 처음에 이제 초선위원으로서 참 의정 활동을 또 잘 모르는 부분 그 위원들이 대부분이고 또 예산이 참 상당히 어렵습니다. 위원들도 또 공부를 많이 해야 되고 한데 이제는 1년이 지나고 보니까 많이 그 습득이 됐습니다. 그래서 올 예산은 철두철미하게 그 심사를 해서 예산을 집행하도록 그렇게 우리 위원 각자도 같은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다시 그 우리 거창에 그 말 많은 그 한국 성강대학 문제는 어떻게 보십니까? 네, 그 지난 6월 달에 우리 그 군의회에서 금년도 그 창군의회 행정사무감사 시에
집행부에 대해서 한국성강기대학교 제2기숙사 건립과정에 보조금 사용에 대한 5분 위원들이 그 지적을 했습니다. 대학 측에서는 감사와 무관한 사항을 질의를 했다. 또 이로 인해 방송과 언론 등에 보도됨으로써 대학 명예를 실추는 물론 수행 과제들의 파기로 재정적 손실과 학교 발전에 지장을 초래했다. 이런 내용으로 7월 이후에 그 5차례 내용 증명을 의회로 보냈습니다. 그 근거 자료와 사유를 밝히라고. 그래서 의회에서는 9월 22일자 그 장군을 대상으로 한 보조금 지원에 대한 행정사무감사 취지를 이해를 해달라고 해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 증명 내용이 뭘 알려달라고 5차례나 보냈으면 그거 한번 말씀해 보시오. 뭘 어쩌자는 이야기입니까? 먼저 이제 말씀했다시피 그 무관한 사안을 질의를 했기 때문에 그 내용이 뭐냐, 어떤 근거로 했느냐 이것을 이제 근거를 제시하라 이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우리 그 창군 홈페이지가 있지요. 있죠. 야, 그러면 우리 그 행정사무감사 때 우리 최광열 의원도 그 질의를 했습니다. 네. 그러면 그 내용이 그대로 다 올려져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렇죠. 내용 증명 내용을 저도 언젠가 봤는데 그걸 다 알려달라고 그러는데 올려놨는데 보면 되는데 계속 내용 증명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근데 네, 그 참고를 하라고 말씀도 드린 것 같고 네. 또 의회 속기록이 다 나와 있습니다. 참고하면 될 것인데 5차례나 보내가지고 내용 증명을 해신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 내용 증명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그대로 말하면 내용 증명인데 군의원을 지금 뭐 당신들 때문에 어떻게 됐다는 이거 협박하는 겁니까? 내용 증명이 뭡니까?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지금 하고 있습니까? 그 내용 증명에 대한 답변은. 그래서 이제 최신 9월 22일 날 마지막 그 해신을 해놨으니까 대학 측에서 뭐. 그래서 이제 군의회에서 우리가 그 장군을 상대로 보조금에 대한 그 질문이었었다. 그러고 이제 위원들이 언론 보도 자료를 보고 뭐 질의한 것이었다. 뭐 그렇게 해신을 했습니다. 그 당연히 우리 창군민의 돈 아닙니까? 보조했는 게 따진다면. 그렇죠. 그걸 예. 우리가 일부가 그렇겠죠. 예, 그렇게 했다면은 우리 국민의 대표기관이 의회 아닙니까? 네. 당연히 물어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그게? 그렇게 할 수도 있다고 보는데 뭐 큰 오해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 사람들이 잘 몰라서 그러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우리 군에서 역점적으로 성강기 산업 육성을 위해서 또 뭐 R&D 센터도 지금 뭐 건설을 하고 안 있습니까? 그래서 이제 아울러 한국 성강기 대학교도 또 같이 이제 육성을 해 나가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제 대학교에도 많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육성 또 지원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군의회에서 큰 틀에서 보조금 지원에 대한 그 집행부에 잘 하라고 감사를 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국 성강기 대학에서는 다른 뭐 오해가 없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 거창 국민들이 거창 한국 성강기 대학 하면은 네. 몇 년 전에 약 7명이 구속과 불구속된 사건을 다 상기시키고 있는 건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예. 그런 점이 있기 때문에 지금 예. 성강기대학 하면은 불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때 그분들이 약 2년씩 이래 교도소에 수감된 내용을 알고 계시죠? 그렇죠. 예. 네.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더더욱 불신을 가지고 예. 국민들이 의심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이런 의심을 좀 안 하도록. 그래서 이제 군비 보조금이 지원되면은 우리가 거창군을 상대로 우리가 또 감사를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앞으로 또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국민 앞에 소상히 밝히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난 7월에 행정사무감사를 했는데 거창군 집행부를 상대로 감사했는 거지. 그렇죠. 성강기 대학을 감사했는 건 아니잖아요. 야, 맞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성강기 대학에서 지금 적하는 거는 그게 옳은 일입니까? 예. 맞습니까, 그게? 자기들 나름대로 또 뭐 또 선한 점이 아니겠습니까?
송원에서 그러는 건 모르겠는데 일단은 우리 국민들이 알기로는 우리 그 대표기관에서 그 창군 우리 집행부에서 5억이라는 돈을 보조를 해준데 제대로 돈을 썼는지 뭐 일을 공사를 제대로 했는지에 대한 우리 의회에서 감사했는 거 아닙니까? 네. 맞죠? 네. 자, 그럼 다음으로 또 넘어가겠습니다. 지금 우리 이웃마을 합천구는 국회의원 지역구 문제로 아주 시끄럽습니다. 합천 군민 400여 명이 지난 7일 여의도 국민은행 앞에서 상경 집회를 열고 농어촌 선거구 현행 유지를 주장했습니다. 이날 상경 집회에 참석한 합천 군민들은 농어촌 지방을 전면 배제한 채 선거구 획정 논의를 이어가고 있는 현재 국회 상황에 안타까움과 깊은 유감의 뜻을 밝혔습니다. 이들은 또 현재의 국회의원 지역구를 타 지역으로 편입할 경우 2016년 총선 투표에 참여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국회의원 지역구 문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기존의 그 함양 장 산청으로 되어 있는 국회의원 지역구가 합천을 포함한 한 개의 독립선거구로 개편 작업이 중앙선거구 획정위원회를 중심으로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국회에서 인구 산정 기준일을 정개특위에서 8월 말 시점으로 확정됨에 따라서 거암산 선거구도 마찬가지고 의령, 함안, 합천 선거구와 창원 지역의 선거구 감축과 함께 도내에서 통합 대상 지역으로 포함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행 법으로 보면은 거암산 지역구는 8월 말 기준으로 하면은 13만 9,426명으로 36명이 미달됩니다. 그래서 조정 대상이 되면서 지금 봐서는 합천이 포함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합천에서 7일 날도 그 상경 집회를 했다고 하고 농어촌 선거구는 인구보다도 면적 규모를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거암산 지구로 포함될 경우에는 전 국민이 내년 총선에 참여하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인구 36명이 미달돼서 4개군이 지역구로 될 수도 있으나 인구 산정 기준일은 국회가 입법으로 결정할 사항이어서 선거법 개정안이 어떻게 반영될지에 따라서 선거구도 바뀔 수가 있다고 봅니다. 네. 만약에 네. 우리 그 선거구가 네. 바뀌어서 합천이 우리 포함이 된다고 치면은 네. 우리 국민은 법을 지켜서 투표를 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해야죠. 네. 그런데 뭐 지금 이 내용을 보면은 뭐 총선에 투표를 참여하지 않겠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뭐 그렇습니다. 국민은 누구나 법을 따라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그렇죠. 그런데 우리 뭐 합천이 총선 투표에 참여 안 한다고 해가지고 뭐 선거가 안 치러지지도 않을 것이고 우리 입장에서 봐서 그래서 뭐 우리 최 의원님 우리 뭐 합천이 도로든 어떻게 되든 국민은 법을 지켜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그 말씀 한번 맞습니다. 합천 국민들 정서로 봐서는 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지요. 있는데 어쨌든 또 우리가 국민 이상 법을 지켜서 또 투표권을 행사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요즘 농촌에선 농작물 수확기, 야생동물 피해로 농민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작물의 대부분 멧돼지, 고라니 등 조수 피해가 많은데 야생동물 개체수는 늘어만 갑니다. 생각하고 계신 대책은 있습니까? 네, 아시다시피 지금 농촌에서는 야생동물에 인해서 피해 때문에 애써 농사를 망치는 경우가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올해 포획한 야생동물 멧돼지를 파악을 해보니까 한 멧돼지가 100여 마리, 또 고라니가 150여 마리로 알고 있습니다. 문제는 개체수가 계속해서 늘어만 간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농작물 피해 신고 지역에 수렵단체에서 관심 있게 포획을 하지 않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포획 보상비가 멧돼지의 경우는 한 마리에 그 5만 원을 주고 있습니다. 예. 고라니는 3만 원을 지급하고 있는데 포획한 야생 동물은 고기도 그 계절이 맞지 않아 가지고 맛이 없어서 그 처분이 또 곤란하고 이 또 보상비도 적다 보니까 이 포획 단체가 그 창군에 상계 단체가 있는데 관심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또 이런 문제도 한번 보고 이 보상비도 여타 시군에 비해서 이제 낮은 게 아니냐. 그래서 이제 지금 현재 그 금년 11월 20일부터 내년 2월 말까지 4개월간 그 창군 수렵장 허가로 많은 그 야생 동물이 포획될 것 같습니다. 포획량 추이를 봐서 포획 보상비를 적정선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한번 협의를 해보고 농민들이 야생 동물에 의한 피해 걱정이 없도록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그 인근 타 지역에는 뭐 10만 원이 넘고 15만 원 뭐 이런 이야기도 들리던데요. 혹시 파악해 본 데가 있습니까? 그 함양 같은 경우는 그 7만 원. 우리는 그렇습니다. 5만 원인데 예. 고라니 같은 멧돼지 같은 경우 7만 원이고 고라니는 5만 원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금 높고 거의 돈에 뭐 대동소이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나오신 김에 또 뭐 한 가지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 우리 그 창에 시외버스 터미널 그 있죠. 네, 있죠. 그 시외버스 터미널 하면 우리 그 창의 얼굴입니다. 그렇죠. 그 우리 뭐 혹시 그 한번 뭐 화장실이라든지 이런 한번 둘러본 적이 혹시 있습니까? 네, 제가 그 창업에 근무할 적에도 또 업관내기 때문에 예. 그 관심이 있어서 시외버스 터미널 또 성역 터미널도 이래 하면 들어가서 화장실도 보고 또 차량도 운행하는 모습도 보고 했습니다. 예. 네. 그리고 그 우리 그 창군에서 시외버스 터미널에 몇 년 전인가 어째 그 많은 돈을 그 지원을 해가지고 수리를 했는 걸로 아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많은 지원을 받고 수리를 하고 했으면은 그 청소 문제 이런 건 좀 깨끗이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청소가 좀 불결하다는 이런 이야기가 들립니다. 혹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이제 저도 이 문제에 관심이 있어갖고 작년에 터미널에 또 화장실에 가보니까 전에보다는 많이 나아졌습니다. 이 본의원이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을 했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예, 지적을 하면서 거창 시외버스 거창 고속 시외버스 운행 버스가 서울도 뛰고 또 대구도 운행을 하고 여러 군데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작년 올 봄에 거창 고속 버스를 타고 이제 서울을 터미널에 내리는데 그날 눈이 많이 와가지고 먼지와 함께 눈이 쌓여가지고 차가 아주 청소가 안 된 상태에서 동서울 터미널에 운행을 하고 있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저 자신도 참 부끄러움을 많이 느꼈습니다. 그 청소를 안 하고 맛있다 거창 사과 이렇게 표시가 돼 있는데 너무 차가 추해서 참 죄책감을 많이 느낀 바가 있습니다. 저도 네. 그 남부 터미널과 동부 터미널을 보고 대구서도 봤지만은 우리 그 창고석이 네. 눈에 바로 띕니다. 너무 차가 그렇죠. 좋아서. 예. 예. 정말 이 자리에서 참 부끄러워서 이야기하지 못할 정도로 차가 너무 좋아서 그 이야기가 거꾸로 하는 이야기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너무 차가 험하고 차 상태도 청소 문제도 불결하고 그 양쪽 옆에 보면은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 그 창 광고가 거창한 거창이 붙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정말로 그 광고를 돈을 받고 붙이는지 우리가 그 창 고석에 돈을 군에서 받는지 뭐 받는다 하더라도 그만 좀 철거를 좀 하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방금 말씀하시다시피 본위원이 행정사무감사 때 이 부분에 대해서 질책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손님들한테도 이야기를 들어봐 보면은 버스 내에 물론 이제 차량이 좀 내구연한 경과로 해서 좀 상태가 그렇습니다. 청소가 좀 안 되고 안에 유리창 청소라든지 커튼 청소 상태 또 TV 고장 해가지고 떼지를 붙여놨는데 그 떼지가 바래져 가지고 뭐 한
그 6개월도 넘지 싶어요. 그래 놔놓고 그 가동도 안 하고 그런 모습 참 안 좋습니다. 그래서 그 창고속에 그 버스가 보는 게 75대인데 월 대당 그 매체 광고비가 6만 원씩 나오고 있네요. 월 6만 원. 예. 우리가 돈을 받는 게 주고 하죠. 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제 창무사입니다, 이거 지금. 이 문제를 제가 관심 있게 지켜봐보고 네. 다음 또 감사 때 하고 집행부에 이야기를 해서 연말 예산 심의를 할 때 예. 이런 광고 나가는 거 이거 예. 정말로 그 우리 거창 그 광고물 붙어 있는 차량이 너무 외부가 그 청소도 불결할 뿐더러 차가 뭐 페인트가 벗겨지고 반박 깨진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상당히 보면은 참말로 우리가 보통 하는 말로 보면 차 뭐 큰 차를 보고 뭐라 그럽니까 아주 뭐 험한 말로 하는 말이 있죠. 예, 예. 그거는 차가 가장 그 거꾸로 이야기하면 그 가장 좋은 차가 거창 그 고속차더라고요. 그래서 회사가 뭐 그 어려움도 있겠죠. 새 차를 뭐 구입해갖고 하면 좋겠지만도 또 우리 거창 실정으로 봐서 손님도 적고 하다 보니까 차량이 뭐 좋은 차를 못 하는가. 뭐 그건 나름대로는 또 어려움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있지만은 또 자동차는 뭐 좀 흔차하더라도 그 외부에 좀 칠점하고 좀 깨끗하게 청소해야 된다. 그 이야기입니다. 지금. 예. 그리고 그 거창한 거창이라든지 뭐 맛있다 거창을 붙여야 되지. 그냥 저런 상태로 해가 되면은 거창 군 무사거리입니다. 예. 예. 그리고 좀 우리 지적해가지고 좀 고쳐주십시오. 예, 알겠습니다. 우리 그 의원들께서도 대구 방면에 뛰는 버스 내부도 마찬가지랍니다. 그런 그 이야기를 많이 하고 있는데, 여하튼 이 문제는 지켜봐보고 우리 금년에 그 내년도 업무 보고할 적에 집행부에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앞으로 확실하게 안 할 것 같으면은 이 광고비도 삭감을 하겠다. 이렇게 해서 여하튼 우리 뭐 그 개인 사업을 하고 있는 버스지만은 이것들이 전부 저 공공의 성격을 가 있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한테 친절해야 되고 또 서비스도 잘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럴 또 의무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렇죠. 앞으로 이런 문제가 가감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본 의원이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창군의 지원을 많이 받는 우리 성역이 있지, 우리 지역에요. 있죠. 예. 예, 있는데 이 지역 사람들한테 들어보면은 뭐 버스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대부분의 고령입니다. 네, 그렇죠. 예, 그리고 또 시장날 되면은 뭐 이고 들고 막 이렇습니다. 그러면 버스가 저쪽에 올 때 뛰가면은 뭐 들은 이야기면은 보고 못 본 채 가버린답니다. 그러면 1시간도 기다려야 되고 또 이런 문제점 이래가지고 뭐 이런 일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 성역에게다 오늘 나오신 김에 좀 우리 국민들 잘못이라고 한 말씀 해주십시오. 예, 좋습니다. 우리 성역액은 그 지난달에 또 우리 금천리에 소재를 하고 있다가 합동터미널 쪽으로 이전을 했습니다. 해서 이제 방금 우리 회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 승차 거부 관계는 본 의원도 종종 듣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방금 이야기했다시피 우리 버스 운수업은 이 공공의 사업이기 때문에 우리 지역 주민들한테 친절하고 서비스를 최대한 잘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문제는 또 집행부에 철저히 관리 감독 감시를 해서 충고를 주도록 그렇게 해서 하겠습니다. 우리 성역에서는 정말 앞으로 좀 친절하고 우리 공영버스로서 역할을 다 하도록 좀 잘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우리 군의원 환자가 1년 조금 넘었는데 뭐 가장 기억에 그동안 남는 일 한 가지 하고 또 가장 힘든 일 한 가지만 말씀하십시오. 그렇습니다. 힘들었던 일. 연을 한 지가 이제 1년 6개월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이제 보람 있었던 일은 제가 그 이연 발의를 했습니다만은 2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 이연 발의를 했습니다. 예.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조례. 이건 뭐냐 하면은 상대적으로 어렵습니다. 이 그 큰 아파트가 아니고 쉽게 말하자면 빌라 쪽에 작은 소규모 공동주택. 여기는 그 기반 시설이 그 노후가 돼서 고장이 많이 납니다. 예를 들어서 진입로 보수라든지 또 하수도 보수라든지 빌라 주변에 정원 관리라든지 담장 보수라든지 이런 걸 혜택을 못 받았습니다.
그 규모가 큰 그 아파트에는 건축법에 의해서 혜택을 다 받았는데 상대적으로 어려운 계층에 못 받고 있기 때문에 이게 한 2,600세대 정도 되네요. 그런 그 지원을 해주는 계기를 마련토록 그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조례를 발의해서 그래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참 보람 있었던 일이 있고 각종 방문 민원이라든지 수건 사업 해결 또 그 참 원동 마을의 그 상수도 급수 문제 그 마을에는 그 불소가 기준치 이상으로 나와고 물을 마실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데 상수도가 좀 일찍 들어가도록 좋지 않은 문제, 정장리에 화재로 인해서 소방도로가 없었던 문제 이런 걸 다 이제 해결하는데 큰 보람이 있었다고 봅니다. 예. 힘들었던 일 한 가지만 말씀. 예, 힘들었고 기억에 남는 일은 이제 법조타운 집단민은 그다음에 남상 레미콘 설치 반대, 또 무상급식. 뭐 이런 주민들의 집단민으로 원성이 높았던 사항들입니다. 특히 그 무상급식 조례 제정 부결로 인해서 이원들 간에 또 뜻이 안 맞고 상당히 그 깊은 갈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문제들이 정말로 참 어려웠고 또 무상급식 위원회로부터 이게 또 뭐 소수 위원들 막 많은 비판도 받고 이러다 보니까 막 욕도 막 얻어먹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려움이 있었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 뭐 이 자리에서 오늘 뭐 힘들었던 일을 말씀하셨는데 네. 그 우리 동료 의원님들께 한 말씀 하시고 네. 또 우리 그 민원 일어났던 그런 분들한테도 뭐 좀 한 말씀 하십시오. 예, 우리 동료 의원님 여러분, 지금 그 우리가 1년 반이 이제 지났는데 모두들 다 열심히 노력하고 연구하고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또 7대 의회가 계속 임기까지 또 가야 할 기간도 많고 하는데 앞으로 더 열심히 하고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정말로 우리 의원들 간의 뜻입니다. 예, 같이 또 어려운 일, 또 보람된 일은 같이 하면서 서로 이해하고 좀 이제는 좀 단합을 되는 그런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네. 예, 최 의원님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이어 나오셨는데 우리 거창 국민께 하고 싶은 말씀, 인사 말씀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거창 국민 여러분, 저는 그 지방위원으로서 1년 6개월이 됐습니다. 그동안에 초임을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우리 의회가 더욱 그 열심히 공부를 하고 노력을 해서 집행부를 감시하고 예산도 잘 짜고 또 예산 낭비도 없도록 이렇게 해서 잘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환절기에 건강 조심하시고 간에 두루 평온하심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최광열 의원을 초대해 거창과 관련된 많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최 의원님, 많은 국민들이 의원님을 가리켜 거창의 쓴 소리꾼이라고 부릅니다. 일을 열심히 한다는 의미겠지요. 계속해서 거창 발전을 위해 군 당국을 잘 감시하여 거창 발전의 디딤돌 역할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청자 여러분, 환절기 건강 유의하시고 건강한 삶을 영위하시길 바랍니다. 채널 경남 유영수가 만난 사람들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